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19년 제3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또 단골 문제 나왔죠? 별표 3개입니다. 그죠? 자, 이제 식 기억나신다면요. 해설 가리시고 한번 식을 적어보시고 쉽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준 공기가 흐르는 덕트에 레이놀즈 수가 주어졌습니다. 레이놀즈 수가 35,000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덕트 내의 유속을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덕트의 직경이죠, 그죠? 100mm, 점성계수가 주어졌습니다. 단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포화지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은 1.203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성계수가 주어졌을 때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는 공식 일단 둘 다 생각할게요. 점성계수는 동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위에 뭐 넣어주자? 비중을 넣어주자 했죠. 로 VD가 됩니다. 동점성계수는 밑에 동이 붙었으니까 위에 비중은 빼주자. VD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요식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현재는 요거잖아요. 그죠? 요식에서 계산하라는 게 레이놀즈 수가 아니라 V를 계산하라 이기 때문에 V에 관한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니까요. 대각선끼리 곱한 건 서로 같습니다. 로 V, D는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에 관한 식으로 고치도록 할게요. V는 이라고 하면 로 곱하기 D분의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그죠? 비중이 주어졌다, 그죠? 1.203이다 주어졌고요. 직경은 100mm죠. 미터로 고치려면 세 칸 가서 점 찍고 앞에 0을 붙이시면 되죠. 0.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가 35,000이다 주어졌고요. 자, 점성계수 단위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점성계수는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10포화즈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례식 이렇게 세우셔도 된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10포화즈가 1kg 미터 세크잖아요. 자, 그렇다면 11대 1이에요. 그럼 현재는 몇 포화즈냐면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된다. 그죠? 10 곱하기 x는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요. x는 10분의 요거죠. 다시 말하면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미터 세크가 된다.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요거 혼돈되시면 포화즈를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붙이면 마이너스 1승이 추가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됩니까?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바뀌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4.68이 나오고요.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요.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나시는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후드의 선택 지침, 그죠? 후드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후드 선정 시의 고려사항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어디를 보호해야 하냐면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암기하기 쉽죠. 네 번째는 추천된 설계 사양을 사용한다. 요거 암기하셔도 되고요. 후드 설계할 때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 것. 오류 없이 설계하라. 그죠? 저는 이게 더 암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후드 선택 지침 또는 후드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첫 번째,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할 것. 두 번째,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보호할 것. 세 번째,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 것.
네 번째는 후드 설계 시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 것. 하나 더 넣자면 추천된 설계 사양을 사용할 것.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죠. 별표 3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도씨 680mm H2O. 그죠? 첫 번째 온도 T1이고 첫 번째 압력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부피는 V1이 된다. 그죠? 668리터인 물질이 있는데요. 68.2mg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1도씨니까요. 두 번째 온도 T2가 되겠죠. 1기압은 P2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농도를 계산하라. 지금 묻고 있는 건 ppm을 계산하라입니다. 자, 그럼 보면요. 부피 나와 있고 밀리그램이 나와 있고 ppm을 계산하라. 떠올라야 되는 공식이 있죠. 그죠? 요거죠. 예. 자, 요식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변형하셔도 되고요. 변형이 어려우시다면 두 개 다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ppm은 뭐였는가 하면 밀리그램 퍼 미터의 3승 곱하기 분자량분의 21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 24.1리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요거 대입하고 생각할게요. 밀리그램은 주어졌죠? 68.2mg입니다. 근데 지금 부피는요, 생각해 볼게요. 668리터 부피는 첫 번째 V1은 50도씨 680ml H2O에서의 부피죠. 근데 현재는요, 21도씨 1기압이니까 부피가 바뀌겠죠. 그래서 부피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한번 또 해보셔도 돼요.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다. 그죠?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T1, P2, V2는 이렇게 곱하면 같아야죠. T2, P1, V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V2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V2는 하면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곱해졌는 게. 자, 요 앞에 V1은 앞에 곱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예요. 무조건 암기하면 혼돈되니까요. 보일-샤를의 법칙 기억해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넣어볼게요. V2는 V1이다. 그죠? V1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요. 668리터다라고 했습니다. 자, T1이 얼마였냐면 50도시다라고 했거든요. 273 플러스 50이 되겠죠. 그리고 P1, 그죠? 668리터에서 이 P1은 얼마다라고 했는가? P2가 돼야죠. 그죠? 지금 계산하는 게 21도씨 1기압이니까요. 1기압은 몇 미리미리 HG죠? 760 미리미리 HG가 아니라 H2O잖아요. 그죠? 그래서 760을 넣어주는 거죠. 분해. 위에는 이제 T2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온도는 21도시죠. 그래서 273 플러스 21이 됩니다. P1은 얼마였는가 하면요. 아까 50도씨에 680ml H2O다 했으니까 여기 680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V2가 얼마가 나오냐면 544.02리터가 나왔죠. 그래서 대입을 할 때는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지금 계산에는 요 값을 넣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21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는 얼마가 되냐면 544.02리터예요. 그러면 544.02리터를 미터 3승으로 바꿀게요. 뭐 곱하면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다. 그죠? 분자량 계산할게요. C가 5개죠? 탄소 하나는 12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5 플러스 하시고요. 수소는 하나가 1인데 8개죠?
1 곱하기 8 플러스 하시고요. 산소는 하나가 16인데 두 개죠. 16 곱하기 2 하니까 100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24.1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30.21이 나오고요. 단위는 pp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정도 푸신다면 더 이상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문제,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꼭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좋은 문제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두 개 붙여볼까요? 함유관의 각도에 따른 유입 손실이 보기와 같습니다. 함유관의 각도를 90도에서 25도로 변경할 경우에 압력 손실 델타 P를 물었다, 그죠? 얼마나 감소되는지 계산하라, 그죠? 압력 손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감소되는 값을 구하라 했고요. 속도압 VP는 두 경우 모두 25mm H2O로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곡관에서의 압력 손실, 그죠? 델타 P 공식을 알아야겠죠? 뭐죠?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 동압 또는 속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도시에서, 첫 번째 90도시에서 델타 P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0도시에서는 압력 손실 계수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요. 1 곱하기 속도압은 25다. 그죠? 그래서 90도에서는요. 25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압력 손실이 되겠죠. 두 번째는 90도시에서 각도를 얼마로 바꾸는가 하면 25도로 변경합니다. 25도에서 압력 손실이 델타 P 그죠? 25도시가 아니죠. 온도가 아니죠. 그죠? 90도고 요거는 25도다라고 할게요. 자, 압력 손실 계수 0.12 곱하기 속도압 동일하게 25죠. 그죠? 계산하면 3mm H2O가 압력 손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 손실이 얼마나 감소되었나라고 했다. 그죠? 25에서 3만큼 3으로 감소되었으니까요. 감소된 값은 22mm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그죠? 별표 3개, 단골이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송풍기 정압, 그죠? 네, 우리가 첫 번째 압력 P1이라고 할게요. 40입니다. 송풍량 Q1이라고 하겠습니다. 250m의 3승/미니트로 나왔고요. 동력, 그죠? HP1은 8HP다 나왔습니다. 회전수 N1이 500rpm이었습니다. 시설 증가로 인한 용량 부족으로 회전수를 N2를 600으로 변경했을 때 송풍량 Q2, 정압 P2, 동력 HP2를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또 적어볼게요. 자, 이제 공식 떠오르시는가 같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였죠. 자, 색깔을 눈이 불편하실까봐 파란색 바꿔볼게요. Q2는, 그죠? P2는 순서대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HP2는 하면 다 첫 번째 값을 곱해야 된다, 그죠? HP1 곱하기고요. 처음에는 뭐죠? D1분의 D2 직경의 변화고, 두 번째는 N1분의 N2 회전수의 변화입니다. 똑같이, 그죠? 같이 갑니다. 자, 이렇게 적으시고요. 숫자를 기억하자 그랬죠? 3, 2, 5로 붙이고 1, 2, 3으로 붙이면 3개 다 끝나는데요. 효율은 잘 안 나오지만 만약에 효율 주어진다면 P2, HP2만 로1분의 로2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씩 계산하겠습니다. 자, Q2 계산해 볼게요. 현재 Q1이 얼마냐면 250이에요. 250 곱하기 직경의 변화는 없죠. 하지만 직경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은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회전수가 500에서 600으로 바뀌어요. 500분의 600인데요.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의 1승이니까 뭐 1은 곱하나 마나 그저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2 계산하겠습니다. P2는요. P1이 얼마냐면 40이죠. 40 곱하기 그죠? 500분의 600의 뭐다?
회전수의 제곱의 관계다.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HP2는 어떻게 됩니까? HP1 곱하기, 그죠? HP1이 지금 얼마냐면요. 네, 8이죠. 그죠? 그래서 8 곱하기 회전수 500분의 600의 무슨 관계다? 세제곱의 관계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값요. 이렇게 적으시고 뒤에 단위는 주어진 단위와 동일하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온도 압력 보정이다. 그죠? 21도씨 첫 번째 온도 T1이 되고요. 1기압이다. 첫 번째 압력 P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단위를 보니까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니까 미터의 3승 분의 1, 부피분의 1이 밀도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온도 T2.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2가 됩니다. 그죠? 압력은 P2입니다. 이때 공기 밀도를 계산하라. 그죠? 그럼 앞에서 했던 식도 적어볼게요. 보일-샤를의 법칙 뭐였습니까?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다. 그죠? 그래서 T1 곱하기 P2V2는 이렇게 곱했는 거고요. 요거죠. T2 곱하기 P1V1이다. 우리는 V2를 계산해야죠. V2는 하면 T1 곱하기 P2분의 요걸 앞으로 빼도 된다 그랬죠. 그죠? T2 곱하기 P1이다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부피에 대한 보적이죠. 근데 압력은 현재 뭐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1이죠. 그래서 V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래 위로 반대로 되겠죠. V1 곱하기 T2 곱하기 P1분의 T1 곱하기 P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건 뭐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적지 말고 부피하고 밀도가 반대니까 밀도 보정이다. 그죠? 그래서 밀도 첫 번째 거 곱하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지금 21도씨 1기압에서 공기 밀도가 1.2다. 그죠? 1.2 곱하기 하시고요. T2니까 두 번째 온도, 그죠? 30에 뭐 해야겠습니까? 273 더해야죠. 그래서, 네, 30 플러스 273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압력은 P1인데요. 21도씨 1기압이죠. 1기압은 얼마다? 760mm의 H2O다. 760 들어가면 되고요. 위에는 T1입니다. T1은 21도씨죠. 그러니까 21 플러스 273 하고요. 곱하기 P2다. 그죠? P2는 740이다 주어졌죠. 74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1.13이고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주어진 단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문제 자체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계산할 때도 온도 압력을 보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2개에서 3개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예, 먼지의 가상 직경 중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기역학적 직경, 예, 요거 암기법부터 볼까요? 암기법, 그죠? 네. 가상 공기는 다시 말하면 가상 직경은 공기죠. 공기역학적 직경입니다. 그죠? 밀도 1구형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은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침강 속도가 동일하고 밀도가 1g/cm 3승이며 구형인 먼지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가상 직경은 공기역학적 직경하고요. 질량 중위 직경이 있죠. 질량 중위는 네, 50% 입자 농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입자 크기별로 농도를 측정하여 50% 누적 분포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상 공기는 밀도 1구형이며 질량 중위는 50% 입자 농도 기억하시고요. 공기역학적 직경은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g/cm의 3승이며 구형인 먼지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8번 문제.
산업위생 통계에 적용되는 계통오차와 우발오차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를 적으시오. 없다는 건 한 가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계통오차다라는 건 변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오차예요. 자, 우발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돌발 사태 그러잖아요. 특별한 원인 없이 예측하지 못했는 게 생기는 건데요. 계통오차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오차,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와 부호를 추정할 수 있고 보정이 가능한 오차.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리 보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통오차는 변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보정이 가능한 오차다. 뭐 이 정도 설명을 조금 길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변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오차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우발오차는 임의적인 거죠. 임의오차, 확률적으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오차가 생겨서 확률오차다라고도 합니다. 한 가지 실험을 반복할 때 측정 값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오차. 그죠? 자, 그래서 우발적인 건 예측할 수 없죠. 대책도 힘들어요. 보정이 힘들다. 그죠? 우발오차는 한 가지 실험을 반복할 때 측정 값의 변동으로 생기는 오차를 말하고 보정이 힘든 오차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통오차의 종류, 그죠?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필기에 우리 단골로 나왔죠? 별표 2개에서 3개 붙여도 되는데요. 일단 2개 붙이고 한번 암기하겠습니다. 자, ACGIH, 미국 정부 산업위생과 전문가 협의회죠. 이런 게 나올 때 한글을 같이 적어서요. 한 번씩 읽고 지나가세요. 왜냐면 요거 자체가 뭡니까? 묻는 문제. 자주는 아니지만 또 필기서도 나왔죠. 그죠? 자, 허용 농도, 다시 말하면 TLV, 적용 시의 주의사항 5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뭐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기오염 평가나 지표에 적용할 수 없다. 그죠? 자, 허용 농도라는 건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농도의 기준이지 대기오염을 평가할 때는 쓸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은 안 된다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될 수 없어요. 질병이나 판단에도 사용할 수 없죠. 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당신 병 걸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죠?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구분하는 경계가 아니에요. 안전, 위험을 결정하는 경계는 아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허용 농도보다 낮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허용 농도보다 높다고 해서 100% 위험하다라고도 할 수 없다. 그죠? 안전과 위험 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성의 강도를 비교하는 지표는 아니다. 독성 비교로 살 수도 없다. 그죠? 자, 이물질보다 이물질 TLV가 더 낮으니까 독성이 확실히 더 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하자면 24시간 노출이나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어요. TLV, TWA는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노출 기준인데 10시간 작업하는 작업장에서 이 8시간 기준 그대로 쓸 수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정상 작업을 초과하면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기억하면 어떨까 싶네요. 대기오염 X, 그죠? 대기오염 평가나 지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병 판단 S입니다. 기존의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안전위험 경계가 아닙니다. 안전과 위험 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고요. 독성 비교 아니다. 그죠?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고 정상 작업 초과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는 반드시 산업보건 전문가에 의하여 설명이나 적용해야 되고 작업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 부분을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표 2개 한번 붙여볼게요. 예, 최근 기출에는 이런 문제들이 적게 나왔는데요. 저 앞에 한 10년치 보다 더 과거의 기출에는 또 이 소음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190분 동안에 측정한 누적 소음 폭로량이 50%였다면 시간가 중 평균 소음 수준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식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간가 중 평균 소음이죠. 그죠? 바로 TWA잖아요. TWA고 이 시간가 중 평균 소음이라는 건 작업 환경 측정했는 평균 소음이죠. 그거는 전부 다 작업 환경 측정에서는 소음의 기준치가 데시벨 A죠. 그죠? 그래서 예. 단위가 데시벨 A가 되겠습니다. 16.61 곱하기 로그다. 그죠? 예. 12.5 곱하기 노출된 시간입니다. 분의 예, D죠. 누적 소음 폭로량 퍼센트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그죠? 플러스 90. 일단 요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해 볼게요. 16.61 곱하기 로그 하시고 지금 현재 노출된 시간이 190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19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t는 뭐냐면요. 현재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0분은 60분의 190이죠. 그죠? 시간이 되잖아요. 60분의 190 하면 이제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냐면 3.17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5 곱하기 그죠? 12.5 곱하기 3.17 분의 누적 소음 폭로량은 퍼센트 그대로 50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90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91.68이고요. 데시벨 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 기억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또 이런 문제 놓쳐서는 안 된다. 그죠? 자, 11번 문제 넘어갈게요. 요거는 별표 3개 붙일게요. 그냥 뭐 우리 필기에 굉장히 자주 봤죠. 굳이 공식으로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 문제죠. 그죠? 작업장의 공기 중 오염물질을 여과지로 포집한 후에 분석한 결과 시료 채취 후니까 먼지가 들어가는 여과지에서 36.4 마이크로그램이고요. 공시료 여과지는 뭐냐면 먼지를 채취하지 않은 여과지가 2.2 마이크로그램이다. 그 말은 공시료라는 건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된 거예요. 자체 무게다라고 보시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빼주셔야지 먼지, 그죠? 검출된 먼지 무게가 나오겠죠. 시료 포집 펌프의 유량이 1.5 리터 퍼 미니트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채취할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가 지금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상승, 그죠? 요거 단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수율이 99%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계산하라는 건 마이크로그램이고요. 밑에는 미터의 상승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시료 채취후가 36.4 지금 단위가 바로 마이크로그램이니까 굳이 변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공시료는 먼지에 노출 안 된 거 2.2를 빼줘야죠. 그죠? 그럼 위에는 마이크로그램이 나오겠습니다. 밑에는요. 미터 삼승이 들어가야 되는데 1.5 리터 퍼 미니트다. 1.5 리터를 미터 3승으로 바꾸려면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하면 미터의 3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밑에 미니트가 있다. 그죠? 미니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곱하기 미니트 해야 미니트 약분되고 미터 3승만 남게 된다 했습니다. 자, 채취 시간이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면 몇 시간이에요? 그죠? 6시간이잖아요. 근데 6시간을 분으로 고치려면 1시간 60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62 360미니트 되겠죠? 또는 뭐 6 곱하기 60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는 이제 마이크로그램이고요. 미니트가 약분되니까 밑에는 미터의 3승만 남아서 이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63.33이 나옵니다. 단위는 이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뭐가 있냐면 회수율이 99%다라는 건
여과지에 붙어 있는 먼지를 99% 털어내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과지는 100%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100%의 농도를 계산해야죠. 그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요. 공식 기억해도 되는데 저는 암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또 식을 세워볼게요. 99%니까 0.99잖아요. 그죠? 뭐 99% 그대로 비례식 세워도 틀리진 않습니다. 99%일 때가 얼마냐면 63.33입니다. 100%는 1이죠. 그러면 100%는 얼마인가? 그죠? 비례식은 양가의 꺾기리 곱은 하늘 거 곱하고 똑같아요. 0.99 곱하기 x는 63.33이 되죠. x는 하면 0.99분의 63.33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63.97이고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 그죠? 자, 꼭 풀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됩니다. 꼭 암기하셔야죠. 그죠?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의한 작업장의 적정 공기 수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적정 공기라 함은 산소 농도 범위는 얼마? 18% 이상, 몇 퍼센트 미만? 23.5% 미만이 되겠습니다. 탄산가스는 CO2죠, 그죠? 이산화탄소는 1.5% 미만. 여기 지금 단위가 나왔지만요. 단위 생략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하실 땐 단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CO잖아요, 그죠? 몇 ppm? 30 ppm 미만. 그 다음에 황화수소는 10 ppm 미만인 공기를 말한다. 이거는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금방 좀 전에 나왔던 문제와 같은 유형,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건 점수를 주려고 냈구나 하고 받아와야 됩니다, 그죠? 분진을 포집하는 여과 필터에 분진을 포집하기 전의 질량이 9.06이다. 먼지와 무관한 질량입니다. 동일한 여과 필터로 분당 35리터, 다시 말하면 35리터 per minute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공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25분 동안 분진을 포집한 후의 질량이 24.05다. 먼지가 들어간 후의 질량입니다. 그죠? 공기 중 분진의 농도를 계산하라. 역시나 미리그램이고요. 밑에는 미터의 3승이 됩니다. 자, 먼지의 무게 미리그램 생각하면요. 자, 지금 포집한 무가 24.05고 포집하기 전은 자체 무게 9.06 빼줘야 먼지 질량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부피인데요. 35리터 per minute다, 그죠? 미터 3승으로 고치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고요. 밑에는 미니트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채취했는 시간 미니트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몇 분이다? 25분이다. 이제 하나씩 단위를 보면 위에는 미리그램 남았고요. 미니트가 약분되니까 미터 3승만 남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7.13이고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별표 3개, 그죠? 눈에 보이는 문제들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느 작업장에서 TLV가 200 ppm이다 주어졌고요. 분자량이 72.1이다. 분자량 72.1 주어졌습니다. 오염물질이 시간당 1.8리터 발생되고 있다. 그죠? 1.8리터 per hour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작업장의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 환기량 미터의 3승 per minute를 계산하라. 항상 환기량은 단위 확인하시고요. 안전계수 C가 5, 비중이 주어졌다. 그죠? 비중은 0.805고 21도씨 1기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LV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의 공식 Q는 하시고요. 밑에는 뭐였죠? 분자량 곱하기 TLV, 그죠? 노출 기준분의 21도씨 1기압일 때는 24.1이죠. 25도씨 1기압일 때는 24.45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24.1 곱하기
네, 발생되는 킬로그램 per hour고요. 안정계수 C 또는 K 곱하기 TLV가 ppm 단위이기 때문에 ppm을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 곱해줍니다. 그죠? 자, 요까지 하면 미터의 3승 per, 요게 hour니까 hour 단위예요. 근데 미터 3승 per 미니트로 계산하라 할 때만 나누기 60을 하자. 이렇게 공식 한번 정리하시고요. 대입하겠습니다. 분자량은 현재 72.1이고 TLV는 200 ppm 되겠습니다. 21도시 1기압 24.1 곱하기 1.8 리터 per hour다라고 나왔죠. 킬로그램 per hour로 바꾸려면 뭐 곱하라? 곱하기 비중하라 그랬죠. 그래서 1.8 곱하기 주어진 비중 0.805를 해주죠. 곱하기 여유개수, 안정개수 5를 곱해주시고요. 10의 6승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미니트로 바꾸기 위하여 6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201.81이고요.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주면 그죠? 야, 정말 점수를 주려고 냈구나 생각하시고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주 봤던 유형이 아닙니다. 작업자 30명이 시간당 100kcal 열량을 발산하는 어느 작업장에서 1HP인 기계가 20대, 30kW의 전등이 2대 켜져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31도씨, 외기는 26도씨일 경우 실내 온도를 외기 온도로 낮추기 위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1HP는 730kcal per hour, 1kW는 860. 작업장 내의 열 부하는 CP 곱하기 Q 곱하기 델타 T에서 CP는 0.24, 밀도는 1.203을 고려하러 계산하라. 다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뭐를 구하라 하는 건가 한번 볼게요. 필요 환기량이죠. 이게 뭐죠? Q가 되잖아요. 결국 Q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식에서 보면 열 부하죠. HS는 CP 곱하기 Q 곱하기 델타 T다라고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Q잖아요. 그죠? Q는 1하고 고치면요. 곱하지 않는 CP 곱하기 T는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주고요. HS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자,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작업장에는요. 1HP인 기계가 20대가 있고 30kW 전등이 2대 켜져 있고 30명이 시간당 100kcal 열량을 발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발산되는 열 부하 HS를 계산해 보면 30명이 시간당 100kcal니까요. 한 사람이 지금 100kcal 열량을 발생시키는데 총 30명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더하게 해줘야죠. 1HP가 20대가 있는데 1HP는 730kcal 열량을 내죠. 그래서 730 곱하기 기계가 몇 대 있어요? 20대. 그죠? 1은 곱 하나만 안 하니까요. 그죠? 플러스 또 있죠. 그죠? 뭐가 있냐면 30kW 전등이 2대가 있습니다. 근데 30kW는 지금 1kW가 860이에요. 그러면 860인데 1kW가 아니라 30kW잖아요. 이게 한 대가 아니라 2대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다 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총 열 부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보면은요. CP는 뭐다라고 주어졌습니까? 0.24다 주어졌죠. 그래서 0.24 곱하기 CP 0.24는 밀도를 고려하라 했기 때문에 1.203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3 주어진 밀도 곱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델타 T예요. 델타 T는 온도의 변화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실내 온도가 31도씨, 외기가 26도씨다 했으니까 온도 차는 31-26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처음 보는 유형 같지만 문제에서 다 줬기 때문에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주어진 값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는 뭐냐면 미터의 3승이고요. 전부 다 아워 단위잖아요. 시간이죠. 미터 3승 per hour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미터 3승 per minute를 계산하라. 항상 단위 보라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 60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798.93 미터의 3승 per minute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최근에 새로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필기에서 많이 봤던 문제가 되겠죠. 자, 송풍량 Q가 250m의 3승 per minute 다 주어졌고요. 압력 P가 89입니다. 송풍기의 소요 동력이 그죠? 예, 우리 4kW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송풍기에 뭐를 계산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효율을 계산하라. 묻는 건 효율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요 동력이 주어졌으니까요. 우리 송풍기의 동력 계산 공식이 있었죠. HP는 뭐였습니까? 6120 곱하기 효율 분의 송풍량 Q 곱하기 압력 P. 여기다가 안전계수 있다면 여유계수 K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현재는 뭐 K가 없을 땐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라는 게 효율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효율에 관한 식으로 바꿀게요. 1은 곱하나 만하니까요. Q 곱하기 P는 네, HP 곱하기 그죠? 6120 곱하기 효율이죠. 자, 그러면 효율은 하면요. 이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HP 곱하기 6120 분의 Q 곱하기 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HP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4다라고 주어졌고요. 6120분의 Q가 250m의 3승 per minute 단위죠. 그래서 그대로 단위 기억하시니까 그대로 넣으시고요. 압력은 미리미리 H2O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89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값에서 효율이 몇 퍼센트인가 라고 퍼센트 없을 때는 곱하기 100 안 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나타내겠습니다. 계산하면 90.8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네. 국소배기 장치의 보충용 공기, 메이크업 에어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충용 공기는요. 국소배기 장치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요거 뭐 적어주시면 좋고요. 기억 안 나시면 조금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후드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과 같은 양의 공기가 외부로부터 보충되는 것을 말한다. 공기를 계속 배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배출되는 것만큼의 공기를 다시 외부로부터 보충하는 걸 보충용 공기 메이크업 에어다라고 합니다. 자, 18번 넘어갈게요. 별표 하나 붙여볼까요? 다음 보기에 주어진 후드의 종류 중에서 효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제일 효율이 높은 거는요. 완전히 감싸서 빼내는 거죠. 포위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포위식이라는 건 박스 안에서 여기 유해 물질이 여기 발생이 되고 있다면 요 안에서 이렇게 빼내니까 외부 기류가 없어서 제일 좋죠. 효율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외부식이잖아요. 외부식이라는 건 지금 오염물질 발생되면 이렇게 떨어져서 빼내는 겁니다. 그죠? 이 중에서 플랜지가 부착되지 않은 거, 플랜지가 부착된, 그죠? 플랜지가 똑같은 자유 공간인데요. 플랜지가 부착되면 25% 효율이 좋아지죠. 예. 근데 플랜지 부착하면서 후드를 작업면에 고정까지 시키면 25% 플러스 25%, 그죠? 총 50% 우리 효율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포위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란지가 부착되면서 작업면에 고정한 거죠. 그 다음에는 플랜지만 부착한 거고, 그 다음에는 플랜지도 없이 자유 공간에 있는 외부식 후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고요. 19번 보겠습니다. 네, 압력 손실 계산 문제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입니다. 그림과 같은 외부식 후드에서 속도압 VP가 20이다 주어졌고요. 압력 손실 델타 P가 주어졌네요. 그죠? 2.25일 때 후드의 유입계수가 뭐죠? C1을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압력 손실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압력 손실 공식을 적어 볼게요. 델타 P는 압력 손실 계수 또는 유입 손실 계수 곱하기 VP잖아요. 속도압. 요거는 유입 손실 계수잖아요. 근데 이 유입 손실 계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유입 계수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VP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유입 계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요 식을 이렇게 바꿔야죠. 그죠? CE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바꿔볼게요. 델타 P는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VP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남기고 요걸 넘길게요.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은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VP분의 델타 P가 되겠죠. 요것만 남기고 넘길게요. CE의 제곱분의 1은 하면 VP분의 델타 P에 마이너스 1이 이항되면 플러스 1로 바뀌죠. 그죠? 자, 이제는요. 분자 분모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CE의 제곱은 하면요. 요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거꾸로 하기 전에 1이라는 건 VP분의 VP하고 똑같잖아요. 분자 분모가 똑같으면 약분해서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분모가 동일하니까요. VP로 통일하면 앞에는 델타 P고 뒤에는 VP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하고 똑같다. 그죠? 자, 그래서 분자 분모 거꾸로 하면 CE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 분자 분모 거꾸로 할게요. 델타 P 플러스 VP분의 VP가 되겠습니다. 제곱을 없애버리면 루트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대입할게요. 자, 델타 P가 뭐냐면 압력 손실 주어졌죠. 2.255 속도압 20입니다. 그죠? 2.25 플러스 속도압 20분의 압력 손실 2.25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0.95죠. 그죠? 자, 이 유입 계수는 계수죠. 그래서 상수기 때문에 이거 단위 없죠. 그죠?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 한번 붙일게요. 뭐 전혀 엉뚱한 문제는 아니고요. 별표 하나 정도 붙이면 되는 문제지만 자주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적이 1800m 삼승이다. V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메틸 클로로포름 증기가 0.12m의 삼승 퍼 미니트로 발생된다. 현재 발생량 G가 주어졌습니다. 작업장의 유효 환기량이 65m의 삼승 퍼 미니트다. Q'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농도가 0인 상태에서 농도 17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T인데요. 미니트로 계산하라 라고 했고요. 1시간 후에 농도 C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필기에서 공식이 잘 안 나와서 아마 공식 암기 안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공식 암기부터 필요합니다. 그죠? 농도 C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T. 계산하는 공식 한번 볼게요. T는 하시고요. 이때 시간 T는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죠? Q 다시 말하면 유효 환기량 분의 작업장의 최적, 기적 미터 삼승이 되고요. ln이 되겠습니다. 유해 물질의 발생량 G분의 발생량 G 마이너스 Q니까요. 유효 환기량 곱하기 농도 C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그죠? T는 하시고요. 유효 환기량이 지금 65다라고 했고요. 작업장의 기적이 위에서 180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곱하기 하시고요. LN은 계산기에서 LN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G는 유해 물질의 발생량인데요. 자, 0.12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로 발생되고 있다. 단위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죠? 0.12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Q의 단위는 뭐냐면 65 역시나 Q 단위도요.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가 됩니다. 그죠? 곱하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그 농도가 뭐냐면 170 pp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170 ppm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70 ppm은
지금 단위가요. 65 요것도 뭐냐면 미터의 3승 퍼 미터의 3승 퍼 미니트잖아요. 1800은 미터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생각해 보세요. 미터의 3승, 미터의 3승 없어지고요. 미니트 분의 1분의 미니트니까 결국 요거 남는 건 미니트만 남았습니다. 자, 미터의 3승 퍼 미니트인데요.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마이너스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하면 결국 미터 3승 퍼 미니트죠. 약분되면 단위가 없어져요. 그럼 뒤에 거 C는요. 농도가 지금 170 ppm인데 이거를 170 ppm으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가 ppm이 나오죠. 그래서 ppm의 단위를 없애기 위하여 뭐 해준다? 곱하기 170 곱하기 ppm은 10의 6승 단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서 ppm 단위를 없애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65는요.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단위죠. 1800은 미터의 3승 단위입니다. 미터 3승 약분하니까 결국은 미니트, 요 밑에 게요. 미니트 분의 1이 남았고 또 그 분의 1이죠. 요게 미니트예요. 계산해야 되는 t가 미니트이기 때문에 다른 단위 없어져야 됩니다. 요거 뭐냐면 단위가 미터의 3승 퍼 미니트입니다. 요것도 미터 3승 퍼 미니트죠. 요거 미터 3승 퍼 미니트예요. 미터 3승 퍼 미니트 마이너스 미터 3승 퍼 미니트 한 미터 3승 퍼 미니트잖아요. 이렇게 약분돼야죠. 뒤에 170이 ppm이 없어져야 미니트 단위만 남죠. 그래서 ppm을 없애기 위하여 뒤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2.68 미니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또 공식 기억해 볼게요. 처음 농도가 0인 상태에서 1시간 60분 후에 농도를 계산하라 했다. 그죠? 공식 요겁니다. 그죠? 한번 적어 볼게요. 농도 C는 Q-니까 유효 환기량 분의 G는 유해 물질 발생량이죠. 1-2는 계산기에 2 누르세요. 마이너스 V 작업장의 기적분의 Q- 유효 환기량이죠. 곱하기 T 1시간 후니까 60분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대입해 볼게요. 유효 환기량이 65입니다. 그죠? 분의 유해물질 발생량 0.12 곱하기 하시고요. 1-2는 계산기 누르시고 마이너스 작업장의 기적은 1800입니다. 유효 환기량 65고요. 곱하기 1시간 후니까 뭐다? 60분이다라고만 고쳐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이거 단위가 미터의 3승 퍼 미니트죠. 요것도 미터 3승 퍼 미니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단위가 동일하잖아요. 약분 되면 단위가 없어요, 현재. 근데 지금 단위를 ppm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ppm은 10의 6승이니까 요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10의 6승을 해서 ppm으로 만들어줬다. 이것만 두 개 주의하시면요. 나머지는 공식 그대로 공식 감기에서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